만약에 지수 ETF를 고려를 한다면 저는 그러니까 인버스 말고, 왜냐면 추세적으로는 하락이 맞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락 추세라고 해도 매일매일 빠지는 게 아니고 상승 추세라도 매일매일 오르는 게 아니에요. 그 이격이 너무 벌어졌을 땐 또 이격이 좁혀지기도 하고 반등이 나오기도 하고 반락이 나오기도 하는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저는 지수의 라는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대표님, 보혜씨였어. 대표님 뭐 보고 계세요? 공부하고 있었지. 주식 공부. 책으로 공부하고 있었어. 성장주의 투자. 성장주의 투자라. 이게 저자가 누구지? 이게 잘생겼네. 새해 복 다 많이 받으셨죠? 설 연휴 이후에 그 목요일 금요일 이틀이 제가 운영하는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밸런스에서 휴가였기 때문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두 번 켰던 것 같아요. 그 연휴 동안 수요일인가 한번 켰고 목요일 밤에 켰나? 하여간 밤 10시에 한번 켜고 이렇게 좀 약간 낮 시간에 저녁 시간에 한번 켰었는데 밤 10시에 켰던 게 호응이 좋으셔서 제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직장인 분들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하루 일과는 어쨌든 대부분 6시에 끝나니까 그 일하시는 시간에 제가 여태까지 라이브를 했던 거죠. 4시, 5시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밤에 아예 옮길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제가 이렇게 번개로 9시 이렇게 한번 키는 거, 갑자기 키는 거죠. 계획에 있게 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은 좀 깜짝으로 심야 라이브 방송을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거의 2,000명 가까운 분들이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김작가 TV 라이브 했었거든요. 일요일 저녁에 한 4,000분 좀 넘게 들어오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유튜브 구독자분들도 많이 와주셔서 댓글 달아주시고 응원해주셔서 기분 좋았습니다. 원래 하던 대로 마감 방송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거래소 지수는 0.19% 상승은 아니고 하락인데요. 거의 상승 같은 기분으로 끝났어요. 그 이유는 이렇게 분차트를 보시면 장 시작하자마자 거의 30분 만에 빠졌거든요. 그리고 한 11시 반까지도 그래도 마이너스 1% 이상의 하락이었는데 점심부터 반등이 시작돼서 거의 원위치 시켜놨죠. 그래서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0.19% 하락 마감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도 오늘 장중 저점 이렇게 분차트를 보시면 역시 한 11시까지 한 1% 가깝게 빠졌었는데 이렇게 반등을 주면서 한 0.38% 하락 마감했습니다. 양시장 모두 전저점이 이제 설 전 급락했던 지점이죠. 그래서 설 전에 급락했던 그 전저점을 깨고 내려갈 것이냐, 아니면 전고점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반등을 줄 것이냐의 지금 기로에 있는 건데, 예를 들어 거래소 차트로 친다면 2,600을 또 깨고 2,500, 2,600 갈 것이냐의 여부인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급락 패턴들을 보면 8월 달에 빠졌다가 반등 준 거 보이시죠? 여기. 그리고 또 10월 초에도 빠졌다가 이렇게 반등 주죠. 또 11월 말에도 빠졌다가 이렇게 반등 줬죠. 그러면 지금 1월 한 달 내내 빠졌는데 요거밖에 반등이 없다고 라고 생각하는 게 저희 입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장중시황도 오랜만에 써드렸는데, 장중시황에도 썼지만 저는 1월보다는 2월이 당연히 안 날 수는 없습니다. 무조건 나요. 그러니까 하락을 하더라도 덜 빠지겠죠. 1월에 하락폭이 워낙 컸으니까. 그래서 1월의 하락폭보다 작은 하락 내지는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저는 그나마 반등 쪽이라고 보는 거예요. 1월에 과한 하락이 나왔었고 거래소 2,600 한번 찍었었기 때문에 반등을 준다면 2,800 이상, 욕심 같은 한 2,900까지도 올라가면 어떨까, 2월 달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역배열이에요. 그래서 역배열을 제가 좋아하지 않는 건 아시죠? 그래서 역배열이라서 작년부터 좀 현금 보유 비중이랄지, 아니면 제가 운영하는 선물 옵션에서 제가 하방 포지션 구축하고 있는 거라든지 이런 거 여러 번 보여드렸는데, 어쨌든 중장기적으로 작년 여름부터 하락 추세는 맞지만 단기적으로 워낙 급락을 해서 반등 구간이다. 그리고 반등이 끝나고 다시 빠지냐가 아니고, 저는 반등은 좀 더 진행될 거다라는 게 저희 지수에 대한 판단입니다. 거래소 코스닥 지수 이 정도로 설명드렸고요. 거래소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 마이너스 1%, SK하이닉스 마이너스 1%, 지수 정도의 하락이 나왔는데, 이 LG에너지솔루션 제가 또 정확히 틀렸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정확히 틀렸다기보단 100조 이상으로 올라갈수록 부담이 될 거야 라는 말은 여전히 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이 상장 이후의 추세라는 건 아직 형성되지 않은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수급의 논리로서 움직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최근 신규 상장됐던 종목들 중에 이렇게 초기에 잘 버티다가 무너졌던 애들이 꽤 많잖아요.
그래서 뭐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크래프톤 이런 종목들이 차트도 보시면서 이거를 단기 매매로 적용하시면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중장기 투자로는 좀 부담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LG 화학 같은 경우는 5%가 빠졌네요.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역으로 움직였다고 보시면 되고요. 카카오 오늘 오랜만에 1% 상승. 삼성 SDI하고 기아가 한 3%씩 빠졌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특히 기아 같은 경우는 현대차보다 좀 차트가 좋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또 이렇게 3%가 빠져버리네요. 크래프톤이 오늘 5% 정도 올랐습니다.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 신규 상장되고 잘 버티다가 1월달 하락폭이 정말 컸었거든요. 크래프톤 1월달 하락폭이 40%예요. 그래서 낙폭과대주의 관점에서는 시가총액 10조 이상 종목 중에서는 뭐 넘버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바닥에서 한 3일 정도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원전 관련주로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또는 전기세 인상 관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이브가 저희 휴가 기간에서 마감 방송 안 했었는데 지난주 금요일이죠. 방송제가 마감 방송 안 했던 금요일에 9%가 올랐었거든요. 근데 오늘 그 9% 상승에 따른 또 반락이 4%가 나와서 좀 아쉬웠네요. 하이브, 크래프톤 이런 종목들이 1월달 하락률이 높았던 종목이거든요. SD 바이오센서 이게 역시 목금 제가 유튜브를 안 했으니까 목요일에 가장 특징주였습니다. 그래서 목요일에 상한가가 나왔었고요. 금요일에는 다시 13%가 빠졌는데 오늘은 또 좀 오르고 그 이유는 지금 오미크론 때문에 뭐 확진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그거는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확산은 이미 유럽과 미국의 오미크론 확산 속도랑 비교해보면 당연한 건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방역을 잘못해서 오미크론이 확산되고 이게 아니고 외국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예상을 할 수 있었던 건데 생각보다 저는 진단키트 뭐 하루 이틀짜리라고 봤는데 생각보다 잘 움직인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CJ제일제당 오늘 양선, 어제도 양선, 지난주 금요일 양선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이제 물가 상승의 수혜주 같은 종목들이 몇 개 있어요. 예를 들어 유가 상승을 하면 뭐 한국석유나 뭐 중앙에너비스 같은 애들 이렇게 석유 관련주들, 유가 상승 관련주들 또는 곡물가 상승을 하면 식품 관련주들. 그래서 CJ제일제당을 비롯한 음식료주들이 좀 최근에 가격을 막 올리는 거죠. 판매가를 올리면 원가가 올라갔다고 판매가를 올리는 거죠. 그럼 이제 매출이 늘어나고 오히려 이익이 줄어들지 않는. 그러면 누구만 손해보는 거야? 손해는 아니지만 우리 소비자들만 좀 더 많은 돈을 지출하게 되는 거죠. 뭐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소 시총 상위 종목 움직임 봤고요. 다음으로 거래 대금 상위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거래 대금 상위 종목에서 삼성전자 다음으로 에너지 솔루션. 에너지 솔루션은 지금 거래가 아직도 많이 살아있죠. 그리고 시총 자체가 100조니까 100조짜리가 1조 거래된 거니까. 그리고 일동제약 같은 경우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오늘 움직임이 크게 나왔고요. SD 바이오센서는 아까 말씀드렸고 코덱스 레버리지가 있고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가 있고 또 그 밑에 코덱스 인베스가 있고 코덱스 코스닥 150이 있고 코스닥 150 레버리지가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지수에 대한 움직임이 워낙 변동성이 크니까 이 ETF들도 지금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저보러 지수 ETF를 거래한다면 저는 선물 옵션을 하니까 여러분들에게 지수에 대한 전망도 자주 해드리고 했으니까 만약에 지수 ETF를 고려를 한다면 저는 상승 쪽으로 그러니까 인버스 말고 왜냐면 추세적으로는 하락이 맞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락 추세라고 해도 매일매일 빠지는 게 아니고 상승 추세라도 매일매일 오르는 게 아니에요. 그 이격이 너무 벌어졌을 땐 또 이격이 좁혀지기도 하고 반등이 나오기도 하고 반락이 나오기도 하는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저는 지수의 반등 구간이다라는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뭐 그 정도. 오늘 거래대금에서 제일 많이 돈이 모여있던 곳은 역시 제약바이오예요. 일동제약, SD바이오센스, 휴마시스, 현대바이오, EDGC, 제약바이오가 가장 돈이 많이 모여 있었고 특히 그 중에서도 진단키트,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몇만 명씩 나오니까 그리고 그런 기사도 나왔던 것 같은데 뭐 진단기기 뭐 동났다 막 이런. 자, 그리고 등락 현황을 먼저 보면 오늘 거래소 467대 385, 코스닥 655대 702. 그래서 지수도 소폭 빠진 것뿐만 아니라 종목들의 등락 현황도 그냥 적당한 수준이었다,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상한가 종목은 3개예요. 코드네이처, 녹십자 MMS,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그리고 그 밑에 또 일동제약, 또 수젠텍, 바이오 종목들이 확실히 가장 많은 상승을 보인 종목군임을 알 수 있고요.
특히 그 제약 바이오들 중에서도 역시 코로나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또 그 중에서도 진단키트 쪽, 이게 오늘 시장의 등락 현황을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는 겁니다. 제약 바이오, 그 중에서도 코로나, 그 중에서도 진단키트. 그 이외의 종목들에서는 얘네 대단한 애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관심 가질 필요는 있네 정도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게임즈였습니다. 넷게임즈가 10% 올랐고요. 넵튠이 8% 올랐고, 그래서 게임즈에서 넥슨 G2도 오전까지는 한 7, 8% 올랐었는데, 6% 올랐고 해서 게임주들이 그나마 오랜만에 걔네들 선별적이긴 하지만 걔네들이 이렇게 움직임이 나왔고 오르비텍이나 이런 몇 개의 종목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한신기계도 여기 있네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이제 또 원전 관련주로 꼽혔었으니까 원전 관련주에서 상승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 LIG 넥스원 여기 있는데 LIG 넥스원이나 한국항공우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종목들 오늘 움직임이 나왔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제약바이오 움직인 거 말고는 대형주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 요 정도가 특이했던 날이고요. 지수 전체적으로 본다면 오늘 장중에 1%씩 빠졌지만 또 이렇게 반등을 주는 힘 같은 거로 봤을 땐 거래소 전저점 2600 깨고 내려가기보단 반등을 줄 때 좀 더 줄 수 있는 위치다라는 설명을 드립니다. 오늘 월요일이죠. 설 연휴 오래 쉬어서 저도 오랜만에 좀 버벅대는 것 같은데 내일은 오늘보다 좀 더 좋은 컨디션으로 뵙겠습니다. 노래 부르겠습니다. 시작!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자, 여러분들의 부자의 꿈을 함께합니다. 화이팅! 이세무사의 장중시황은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텔레그램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유 세무사입니다. 11시 30분 기준 오전 시황입니다. 현재 거래소 마이너스 1%, 코스닥 마이너스 0.8%로 양시장 모두 음선 하락 중입니다. 지난주 반등에 오늘 다시 반락이 나오지만 1월의 하락폭이 워낙 커서 추가 하락 압력이 크지는 않으리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수 위치는 중기 하락이 단기 급락이 겹쳐져서 역배열로 이격이 벌어진 상태이니 단기 반등이 더 나오리라 보고 있습니다. 1월보다는 나은 2월이겠죠. 현재 거래소 대형주를 보면 LG에너지솔루션 빼고는 변변하게 오르고 있는 종목이 없는 모습입니다. LG화학, 카카오페이, 하이브 등 4% 하락하고 있으며 SK하이닉스와 기아도 3%대 하락입니다. 코스닥 대형주를 보면 거래소보다는 조금 더 나은 상황이네요. 위메이드, 컴투스 등 게임주 상승하고 있고 첨보도 4% 반등입니다. 반면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등 급락 나오는데 내부자 거래 악재에 의한 하락이네요. 현재 상승률 상위에서 강한 테마를 보면 수젠텍, EDGC, 녹십자 MS, 일동제약 등 제약바이오, 특히 코로나 관련 진단제 등이 가장 강한 흐름을 지난주부터 이어가고 있으며 넷게임즈, 조이시티, 넥슨GT, 컴투스 등 게임주 강세 현상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한신기계, 오르비텍 등 원전 관련주와 LIG 넥스원, 한국항공우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등 방산주들 돋보이는 하루입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관심,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설 지나고 이틀 반등 나오고 오늘 조정이 나오면서 거래소 기준 2600선을 다시 깨러 내려가는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하는데 쉽지 않네요.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단기 반등에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오늘의 한 줄평, 제약바이오, 게임, 방산 등 선별적 강세, 모델 성공 투자 화이팅!